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모든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검증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출제자들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검증된 좋은 기출 문제들 중에서 변형시켜서 이제 출제된다든가 그런 이제 기출 문제의 어떤 스타일을 토대로 해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유형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약 90% 문제는 이미 출제됐던 것이 반복해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새로운 10% 내외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게 이제 헌법에서는 이제 새로운 판례들 있죠. 새로운 판례. 여러분 이제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정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 유일무이한 판례가 또 나왔죠. 그런 판례는 그러니까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3대1을 기준으로 위헌성 심사해야 한다 했는데 2대1로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판례죠. 또 새로운 어떤 개정된 법령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출제된 적이 당연히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판례가 새로 나왔다. 또 중요한 어떤 자주 출제되는 부속 법령이 개정됐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추가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오히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분들은 너무나 핫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험생들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다른 과목도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헌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직전까지 최신 중요 판례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판례들은 이제 제가 매년 업데이트를 이제 해드리고 무료 특강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또 이제 카페라든가 이런 이제 문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90% 이상의 이제 해당되는 준비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 이제 기출 문제들을 많이 반복 학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문제집 구성이 이제 대부분 기출 문제를 토대로 이제 변형되고 반복되는 이제 문제를 진도순으로 이렇게 배열해 놨기 때문에 이게 가장 1차적이고 핵심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 한 권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시험에 다 준비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종 시험을 다 아우르는 중요 문제들을 엄선해서 이제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시고 또 실제 이제 유사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7급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7급 국가직만 시험을 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 시험도 보시고 국회직 8급 시험도 보시고 법원직 헌법 문제도 구해서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남들보다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은 최소한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이 문제집 한 권을 마스터한다면 90점 정도까지는 이제 끌어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나머지 이제 10%는 여러분들이 부단한 어떤 트레이닝, 실전 적응 훈련,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판례, 또 개정된 법령,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이제 보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잘 적응하시고 이런 게 전형적으로 출제되는구나. 이 문제집 안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쟁점들, 반복해서 출제되는 판례, 조문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감을 익히시고 또 기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교재를 통해서 또 복습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에 이르는 그런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최근에도 이제 국가직 수석 합격자 또 이제 직렬에 따른 어떤 수석 합격자 국회 8급 시험 많이 선발하지는 않지만 제 수업을 들었던 이런 이제 수강생들이 다 수석 합격도 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헌법만큼은 이 문제집으로 이제 충분했다.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이제 인사도 받고 또 직접 제가 강의하는 이제 학원에 찾아와서 여기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그런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헌법 일반론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기술 중 이제 가장 바르지 아니한 것은 그랬어요. 이 헌법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헌법 앞부분에서 이제 종종 출제되는 쟁점이죠.
1번 고유의 의미의 헌법은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이제 헌법이 국가가 존재하는 곳이면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지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의 헌법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에요. 삼국시대에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북한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헌법에 이제 유형이나 종류나 내용은 불문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곳이면 성문법의 형태건 관습법의 형태이건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에요. 2번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이때 이제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영국에도 헌법이 있다. 이건 이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헌법의 악용을 방지하고 헌법의 항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경서헌법이 요청된다. 자, 헌법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 개정 절차보다 까다로운 헌법을 이제 경서헌법이라고 하죠. 성문헌법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이제 경서헌법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서 권위를 유지하고 함부로 이제 헌법이 파괴되고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헌법의 이제 항구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 사회국가적 또는 이제 복지국가적 헌법의 특색, 재산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이건 특징입니다. 그래서 1776년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1776년 이제 버지니아 헌법이죠. 이게 이제 효시입니다. 버지니아주 헌법.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이제 재산권의 불가침성, 어떤 이제 평등, 또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 핵심적인 어떤 이제 기본권들 보장하는 이제 제도적 장치로서 이제 권력 분립. 이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의 어떤 기본 토대를 마련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효시가 이제 버지니아주 헌법이다. 근데 버지니아 헌법은 기본권, 이 재산권의 어떤 불가침성을 강조했는데요. 현대 사회국가 헌법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1919년 독일의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에요. 이게 현대 사회국가 헌법의 효시죠. 자, 재산권의 불가침성, 자유와 평등의 강조, 또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강조하고 이제 시장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어떤 이제 문제가 나타나죠?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 계층 간의 갈등 대립,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근로자, 서민들을 이제 배려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국가 헌법도 이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근대 입헌주의 헌법화에서 이제 이 재산권의 어떤 이제 불가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재산권에 대한 규제 조정, 이걸 이제 재산권에 대한 상대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의 의미도 좀 형식적 평등에 가까웠다면 실질적 평등, 사회적 약자들 여러 가지 이제 배려하고 우대하고 또 사회적 강자들, 재벌들, 기업들은 이제 규제 조정도 허용하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본권이 등장하는 거죠. 현대사회국가헌법에서 생존권, 사회적 기본권이 이제 신설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근로 3권, 무상의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이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사회적 약자들도 이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진 자들에 대한 이런 이제 규제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걷어들인 세금, 이걸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력 분립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좀 엄격한 고전적, 형식적 그런 이제 권력 분립에 가까운데 현대 사회국가 헌법에서는 이제 권력 분립도 행정국가와 행정부가 이제 비대화되는 권력 분립의 그게 이제 완화예요. 권력 분립의 엄격한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분립의 완화, 권력의 집중도 이제 허용하는 이게 이제 현대 사회국가 헌법의 이제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흐름만 좀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2번 문제도 여러분 내려가시면 이제 헌법의 의의와 특성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거기 보면은 이제 2번 지문 있죠. 근대 입헌지 헌법은 주권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적 정당 제도와 위헌법률 심판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 이 민주적 정당 제도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수용되는 것은 현대 사회국가 헌법이에요. 이 정당 제도, 정당 국가의 발달, 이 정당 국가의 경향을 띠는 거,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현대 사회국가. 자, 근대 입헌지 헌법에서 이제 이 법치주의의 기본 어떤 토대, 기초가 확립이 됩니다. 법치주의. 근데 이때 이제 법치주의는 그 이전에 이제 군주에게 이제 절대 권력이 집중되던 인치주의 시대에 비하면 분명히 발전된 거예요. 국가 권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통치하도록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때의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 겁니다. 합법성만 강조. 법에 따른 이제 국가 권력 행사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법의 내용까지는 이제 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 권력 행사가 정당화되고 악법도 법일 수 있는 논리예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국가 헌법, 오늘날 이제 법치국가에서의 자, 실질적 법치국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현대 사회국가 헌법은 통치의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거죠. 통치의 정당성까지. 악법은 법이 아니다. 그 악법인지 여부를 누가 심판하느냐. 이 독립된 이제 헌법재판제도를 통해서 이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 헌법재판의 이제 발달,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